어쩌면 정말 과학계에 큰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같은 과학계 종사자로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미래과학자 세 분이 자신의 꿈과 포부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먼저 조금 전 대통령님께 장학증서를 직접 받은 포항공과대학교 박성준 학생이 학부 대통령 과학장학생 대표로 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 과학장학생 포항공과대학교 문제학부 1학년 박성준입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들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봇이 어떻게 걷는지나 자동차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탐구하다 보면 결국은 수학과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저는 세상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은 과학의 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과학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데 조금 더 흥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의 가치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과학기술과 동시에 인적 자원이 강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과 삶 자체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과학자가 된다는 것이 곧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이번에 저가 대통령 과학장학생에 선정되었다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통령 과학장학생에 선정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장학금을 제가 받게 되었을 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대한민국을 과학기술로 조금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 구조하고 임무 수행을 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극한 환경이라 함은 재난 현장이나 심해, 우주와 같은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창업을 해서 이러한 기술 경쟁에서 먼저 앞서가고 대한민국의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과학장학금 선정이 저의 꿈을 향한 긴 여정에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로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또 핫한 분야죠. 피지컬 AI 쪽에 관심이 많으신 친구인데 엄청난 포부를 보여주셨습니다. 학부생이신데 이런 포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뒤에 대학원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기념 영상에 출연했던 국립공주대학교 김토훈 학생이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생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생 공주대학교 화학과 김토훈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지금 저는 제가 왜 과학을 선택했고 어떤 연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저의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가족의 암 투병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고 선천적으로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은 저에게 이제 과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되어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은 과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했고, 제가 이제 생각하게 했고, 죄송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거죠? 네.
네,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까? 생각하게 했고 사람들을 위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막연한 이상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할 때마다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했고, 또한 이 빠르게 결과를 내는 연구가 아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 의문을 남기지 않는 연구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꿈을 품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정작 실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저는 이 연구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과학자로서 가야 할 방향이 맞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받게 됨으로써 제가 선택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책임지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학원생분들은 지금 가장 뜨거운 연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저분들이 있기에 지금 대한민국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우리 인류 중에 가장 하드웨어 성능이 좋은 시기에 대회에 나가는 분들 대표죠.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로 숙명여자중학교 윤혜원 학생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과 미르자카니 상을 수상한 숙명여자중학교 2학년 윤혜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수학 올림피아드를 알게 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고 교수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과 미르자카니 상을 수상하였고 또 전 세계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교류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수학을 통해 AI의 가격을 낮추고 저의 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수학과 AI를 통해 전 세계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저처럼 수학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올림피아드에 많이 참여해서 함께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자의 꿈을 이뤄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 과학자의 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어쩌면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좀 대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더 있으시죠? 네, 지금부터는 미래 과학자와 대통령님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이 있겠습니다. 미래 과학자 여러분의 꿈과 포부 그리고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대도약을 이끌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어려울 수 있어서 자리에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종이를 놓아두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볼 테니까 네,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목된 학생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죠. 네, 맞네요. 네, 우리 굉장히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본 우리 학생. 네,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보안 기술을 좀 사용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해서 이번에 수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두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기술이 사실 한국의 규제와 글로벌의 규제가 좀 크게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방식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대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규제를 함으로써 기업의 좀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특정 방식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어떤 규제들을 좀 규제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보안 기술들을 글로벌에선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점점 한국의 실정과 글로벌의 실정이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 갔을 때도 그런 어떤 차이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 변화들이 특히 뭐 AI라든지 이런 어떤 빠른 어떤 변화의 가속화들 때문에 더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좀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좀 규제들을 사실 글로벌에 좀 맞게 좀 글로벌 표준에 맞게 좀 재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굉장히 우수한 이런 보안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정말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솔루션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뭐 소프트웨어 분야 전반이 사실 너무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고 사실 변화함에 비해서 규제나 어떤 제도가 과거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팬이기도 하지만 하정우 수석님 같은 분들께서 정부에 훨씬 더 이제 많이 합류해 주시고 또 많이 이런 현업 분들께 좀 의견을 많이 좀 청취하면서 그렇게 좀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좀 꾸준히 규제를 좀 재정비하고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드는 일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지만 이제 사고가 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게 바로 보안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부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또 시간적인 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주최 측의 의견보다는 오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우리 과기부총리께서 마지막에 정리삼아 주요한 것에 대한 의견만 좀 첨가해 주시는 쪽으로 갑시다. 그다음에 해설이나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뭐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발언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학생분 한번. 네, 제일 먼저 손을 들으신 저 회색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이 정말 빨랐는데, 네,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고에너지 밀도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최영환입니다. 이 고에너지 밀도